자료 안녕하십니까, 닥터감치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두근거림이 찾아옵니다. 뚜뚜루뚜, 이런 아주 낭만적인 두근거림이 아닌 굉장히 불편한 두근거림입니다. 갑자기 죽고 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1, 2분 정도 지나갑니다. 이제 나의 젊음도 갔구나, 이제 나의 노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거나 라는 엄청난 공포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시작되는 계기, 바로 두근거림입니다. 오늘 이 두근거림과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뚝뚝 퉁, 뚝뚝 퉁, 이렇게 뛰는 부정맥, 띵 띠리리리 띠리링, 심방세동과 플러터, 조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부정맥, 이런 심실성 빈맥. 자, 부정맥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불편하냐, 증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냅뒀을 때 문제가 되냐, 합병증. 자, 불편하면서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하지만은 합병증이 없을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지만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합병증도 없다면 이건 정상이겠죠. 뭐 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겠죠. 자, 불편하고 합병증이 문제가 있느냐, 불편하면서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지만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놔두면 문제가 생기냐, 뇌졸중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냐. 자,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마시고, 자, 집에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근거림이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두근거림이고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심방세동이죠. 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재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요즘에 심전도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하면 심방세동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있을 때 바로 애플워치를 켜거나 갤럭시 워치를 켜서 바로 맥을 측정해 보십시오. 180회. 야,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어쨌든 측정하면 꽤나 정확하게 심방세동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이런 부정맥의 위험을 높아지면, 술이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때문에 이게 부정맥이 많이 와요. 술 먹는 양이 많을수록 부정맥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냥 과음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두근거림이 찾아오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술과 부정맥의 연관성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2-3잔 정도만 먹어도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도 부정맥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심장의 부름기가 증가해서 심장의 전기 리듬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던 요런 심장이 이렇게 덜덜 떨리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유발되면서 우리에게 이 불쾌감을 주는 두근거림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 심방세동은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심방에 이런 혈전이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주 심방에 혈전, 피떡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심방에 이렇게 피떡이 생기면서 이 몸으로 날아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혈역학적인 변화, 당뇨병, 수면무호, 이런 고혈압, 그럼 뭐 각종 술이나 어떤 이런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심실 구조가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리모델링은 염증과 섬유화와 염증, 그리고 심방이 커지는 문제, 이런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전기신호도 정상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흘러가던 전기신호가 점점 느려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맥이 유발되게 됩니다. 혈압, 당뇨, 수면 무호흡, 술 같은 것들이 유발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놔둬도 괜찮겠지? 뭐 한 1분 있다 좋아졌어요. 괜찮겠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냅두면 리모델링이 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부정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야 됩니다. 콜라겐도 쌓이고, 냅두면은 심장에 콜라겐이 쌓이고 유연성도 감소하고 전기신호의 반응이 변화하게 됩니다. 당장 위험 요소를 먼저 줄이셔야 됩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심장이 안 뜁니다. 잘 안 뛰게 되고, 오래 냅두면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뛰게 되고, 혈전이 머릿속으로 딱 날아가서 요 혈전이 이렇게 막아서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어디를 막냐에 따라서 아주 후유증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 그러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이벤트를 두근거리며 겪었다면은 병원에서 이런 홀터 검사를 반드시 해보십시오. 증상도 없이 부정맥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치료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냅두면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홀터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 정말 부정맥이 지나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심방세동이 왔습니다. 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첫 번째, 혈전을 방지해 줍니다. 피떡이 날아가는 걸 억제해 주고. 자, 두 번째는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합니다. 막 심장이 200회까지 뜁니다. 그냥 냅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110회 이하로 낮춰주는 게 좋겠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뜁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데, 요거를 좀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꿔주는 약을 투여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혈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혈전을 방지해야 되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혈전을 방지하는 약을 투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심방, 세동이 있다면 심장에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표에서 이게 차드2 베스크 스코어라고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심부전이 있거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75세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예전에 뇌졸중이 있었거나 예전에 뇌 허혈 증상이 있었거나 혈전이 어디를 막은 적이 있다거나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74세 이하 65세 이상이거나 여성일 경우에 저 점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최대 점수 9점이고 각각 점수에 따라서 1년간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죠. 1년 동안. 자, 1년 동안 9점이면 15% 아주 높은 위험도에 노출되게 됩니다. 보다 2점 이상인 경우에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혈전제, 혈전을 억제하는 약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전을 억제하는 약, 하는 약을 권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빈맥을 조정해 봅니다. 자, 부정맥은 그냥 놔둡니다. 부정맥은 그냥 놔두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만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순한 약물이죠. 일반적으로 순한 약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빈맥을 조절하는 순한 약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곡신,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아테놀, 콘코르, 딜라트렌 같은 약들이 있고 칼슘 채널 블로커는 베라파빈, 헤르벤 같은 약들이 있겠습니다. 항부정맥제입니다. 이거는 불규칙적으로 뛰는 약들을 규칙적인 동율동으로 전환하는 약이고 프로파페는 프레카나이드, 드로네다론, 소타론, 아미오다론 같은 약들이 있겠습니다. 자,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부정맥의 약을 쓸 때 심장이 이렇게 신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항부정맥제를 쓰니 자, 맥이 150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0회 중에서 아래쪽으로 전달되는 신호는 요때는 생각보다 전달이 별로 안 되고 100회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부정맥약을 썼더니 150회로 갑자기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야, 이 돌팔이야 왜 이렇게 다시 두근거리냐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까 항부정맥증약 동율동으로 전환하는 약을 쓸 때는 반드시 빈맥을 컨트롤하는 약을 같이 써줘야 된다. 과거에는 전문적인 항부정맥제 약을 치료해도 별로 좋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탈리티 이런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죠. 자, 이거 빈맥만 조절하는 경우 요거는 적극적으로 부정맥을 없애는 약을 썼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어요. 이건 별로 이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자, 평타만 치려면은 야 치료에 이거 혈전만 막아주래. 혈전만 막아도 중풍을 막는 이벤트도 줄여지고 사망률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일 드디어 NEJM에 발표됩니다. 항부정맥제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방세동 초기입니다. 아주 심장이 말랑말랑하고 리모델링이 없고 섬유화도 없는 아주 말캉한 심장, 아주 그래도 말랑말랑한 심장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아주 적은 경우를 뽑아서 심방세동 초기에 이런 항부정맥 약제를 써봅니다. 항부정맥제약. 그랬더니 사망률이 28% 줄고 스트로크 위험이 35%나 줄어들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리듬을 컨트롤해 줬더니 항부정맥제약을 썼더니 자, 사망률이 요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사망률이 줄어들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율동. 자, 아까 그랬죠. 규칙적인 리듬을 동율동이라 하는데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경우 요럴 때는 좀 위험성이 따릅니다. 항부정맥제를 먹는다고 빈맥약을 차단한 경우 이런 경우가 지양해야 될 경우고 자, 요거는 동율동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렇게 새까맣게 핍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동율동으로 바뀌었더니 자,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하면서 동율동으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혈전이 빡 고이게 됩니다. 이런 혈전이 고이게 되고 반드시 동율동으로 바뀔 때 항부정맥제 약제를 쓸 때 혈전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부정맥 약제 그러니까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더라도 항부정맥제, 항응고제 혈전이 안 생기는 약을 꾸준하게 써줘야 됩니다. 기존적으로 혈전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3주 동안 심방세동은 혈전이 생기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 안정화 작업이 3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혈전약을 최소 3주 이상은 이전에도 먹어주고 동율동 전환한 후에도 4주 이상의 안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동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약을 끊으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 차드2 스코어에 맞춰가지고 약을 계속 복용해 주는 거를 권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상 심방세동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기외 수축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2회 수축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정상 예쁘게 잘 뛰고 있습니다. 잘 뛰고 뛰었다 갑자기 덜컹 뚝뚝 덜컹 뚝뚝 덜컹. 자, 이런 심실조기 수축, 심방조기 수축 같은 것들의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심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없다면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즉 증상은 있지만 합병증은 없다. 자, 합병증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상만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기저적으로 심질환이 있다면은 그거를 치료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떨 때 많이 생기냐? 과음. 아, 정말 이제 술은 정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술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술 먹을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줄였고, 과로, 피곤, 수면, 과한 운동과 탈수, 감기, 카페인 같은 것들을 섭취했을 때 이런 부정맥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줄인다. 요런 기회 수축 같은 것들을 일단은 겁먹지 마십시오. 이걸로 안 죽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안 죽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지내셔도 됩니다. 요런 것들을 조정하더라도 증상이 반복되면은 이런 뭐 베타 차단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약들을 쓰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되겠습니다. 결국 초점은 증상 완화. 그렇습니다. 다음에 2편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닥터감치였습니다.